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할게요. 어제 정말 심했죠.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어제 시장. 그런데 오늘은 기운을 차리면서 그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닥 150 선물의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지속되면 발동하는 건데 향후 5분간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거거든요. 석 달 만의 일입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시장을 보면서 충격 이후에 느끼는 회복의 느낌은 살짝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교훈이 될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본래가 좀처럼 자신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안락의자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서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익숙한 환경, 자신이 잘하는 일,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 이렇게 살면서 편안하게 느끼는 안전지대가 누구나 다들에게 있는데요. 이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특징 또한 있다고 합니다. 두려울 것 같다,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일단 이렇게 걱정부터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안락의자에 오랫동안 머물수록 개인이 얻어낼 수 있는 성과에서 한참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락함을 탐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게 됩니다. 매일 나름 두렵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다 보면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 둘 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매일 개인의 목표 그리고 주식 수익률을 올리기로 나름 씨름을 하십니다. 그 아래 쓴 실패와 단 성공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멋진 인생 한판승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운 내시고요. 한 발 한 발 내딛길 바랍니다. 주식공장이 응원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계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해주셨고요.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인 거 아시죠? 저희 두 가지 소통 창구를 갖고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방송 보시면서 질문사항 괜찮고요. 느낌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댓글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아지셔서 저희 팟빵 그리고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의미 있는 그 반등세가 나타나주는 건지 여러 가지 시장 해석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코너로 특징주 코너 가볼 텐데 오늘 특징주 공장 시간은 기자의 분석으로 일단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만의 다른 그 안락한 의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마침 최근에 저희 집에 예. 작은 소파를 하나 샀어요. 정말 그래서 그 퇴근하자마자 의자인가요? 예. 네, 퇴근하자마자 신발을 벗자마자 네. 바로 소파에 앉아서 네. 좀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네. 그런 쇼팜 하나 있으면은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일이 끝나서 더 달콤함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항상 이제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 주식도 도전이잖아요. 네. 도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많은 분들 그 안락의자에서 이 의미는 좋지만 네. 그런 이면의 의미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엄지 기자님의 안락의자는 집안에 있는 소형 안락의자다. 예, 쇼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저희가 재료 납품 상황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려야 되는데 우선 보고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전자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가 두산인프라코어 이것을 선정했는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두산그룹이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대표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두산인프라코어인데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또 이데일리TV는 SK와 카카오도 선정을 했어요. SK가 52주 신고가, 당연히 SK바이오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상승 중이고요.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IPO 기대감이 있습니다. 톡비즈 실적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그 외 3개 채널에서도 공통적으로 담은 종목들이었고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한국경제TV,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두산 ABL바이오, 유유제약을, 한국경제TV가 휴마시스,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일경제TV가 금호석유, 일진홀딩스, 셀트리온, MTN이 삼성전자, 롯데지주를 선택했습니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징주 저희가 재료 납품 상황 함께 들으셨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아무래도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네.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불식된 모양새입니다. 예.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각 이슈가 불거진 두산인프라코어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온 금호석유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예. 따라서 SK나 SK증권 등이 신고가를 형성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오주들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세 종목을 선정을 해 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 종목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들어볼게요. 네. 네. 새 종목의 선정 기준은 네. 아무래도 오늘 새로운 이슈가 있는 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핫한 이슈 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에서 꼽은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황을 좀 짚어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이 오프닝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석 달 만에 발동이 됐고 사이드카의 개념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온도차가 심할 수 있을까 싶지만 네.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상승세를 어떻게 보는지 기자의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네. 장 초반에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어요. 제가 어제 자기 전까지 뉴욕 증시를 잠시 지켜보다가 잤는데 예. 그때까지는 명확한 상승 흐름도 그렇다고 명확한 하락 흐름도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는데 제가 자는 사이 미국 연준의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예.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유통시장에서 개별 회사채들을 사들이겠다고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회사채 ETF를 사들이겠다는 것을 넘어서 개별 회사의 회사채를 사들이겠다고 하면서 이 적극적인 유동성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거죠. 이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반전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흘러든 것 같습니다. 바로 유동성 확대 기조를 확인을 한 건데요. 네. 보통 리서치 센터장 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면 하반기 증시 흐름은 이 미국이나 글로벌의 유동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게 이슈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유동성 확대 기조를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자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자금이 그런데 마땅히 흘러 들어갈 곳이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는 조금 망설이고 있고 예금 금리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 신용융자 규모가
3월 6조 원에서 11조 원까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그 반등에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그 회사채를 개별 회사채를 사겠다라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입니다. 네. 이 때문에 상승을 굳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특징주에 올랐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나는 거고 이 부분이 빠지면 네. 이익이 안 나는 거고 네. 그런 또 지렛대 효과가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인버스 쪽은 완전히 반대죠. 뒤집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개념으로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요. 이 개인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대량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판단이었을지 앞으로 이제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개인들은 최근 주가 상승을 강한 네. 상승세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주가 상승을 2배로 추종하는 건데요. 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실제 코스피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 6월 초만 해도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코스피의 상단을 2,300 지수 정도로 봤는데 최근에는 다시 2,4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또 개인들이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힘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서치 센터장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3분기 내 코스피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4분기에는 내년 실적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또 이제 실적 추정치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코로나 이후로는 올해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면 그 하향 조정의 그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저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동학개미의 힘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좀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붙어서 이런 레버리지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증권업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다. 개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증시에 힘이 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 자금의 눈치만 봤던 이런 기조가 개인의 매수세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실제 개인들은 또 조정이 올 때마다 코덱스의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은 개인이 이끌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해 MSCI 지수에서 중국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에 대한 그 매수를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코스피 PER은 역사적 평균 수준을 좀 상회하고 있어서 저평가 매력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 동학개미 운동의 2차전이 다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이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 그러니까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수를 기초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가는 건데 시장이 위로 올라가면 갈 수 있다에 베팅 하신다면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를 네. 종목으로 종목이죠. 이 부분을 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매수가 붙고 있는데 그래서 2차 동학 개미 운동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특징주로 제시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MTN이 꼽은 SK 우선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S그룹주 최근 강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 우선주가 최근에 증시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 원인을 좀 짚어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SK증권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특히나 우선주가 초강세를 보이는 이유, 이에 대한 분석을 듣고 싶으시대요. 예. 네. 우선 SK증권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매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SK증권 출입이라서 전화를 해서 좀 상승세가 왜 이러냐 여쭤봤는데 아, 그래요? 그 예. 회사 측에서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이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오는 23일에 SK 바이오팜이 일반 청약을 시작을 하는데 청약을 하려면 해당 종목을 주관 혹은 인수하는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수당 증권사 중 하나가 바로 SK증권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SK증권을 통해서 SK 바이오팜의 주식을 청약하면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최근에 그 저가 매수 관심 있어지면서 네. 삼성전자 살려고 삼성증권에 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맞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또 그렇게 됐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군요. 예. 네. 또 SK 바이오팜이 워낙에 이슈인데 네. SK 이 청약이라는 거는 모든 증권사를 다 중복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예. 모든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예. 그 청약을 해보는 게 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인수 증권사 중 하나인 SK증권의 계좌를 개설하는 게 실제로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SK증권의 호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는 최근에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에 따라서 SK는 물론 SK 바이오랜드 이런 것처럼 SK만 붙으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또 SK증권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주의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SK 우선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앞서는 그 한진칼 우선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배당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 약간의 매수 쏠림에도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의 시총은 4,800억 원 수준인데 이 우선주는 210억 원밖에 안 하거든요. 매수세가 몰릴 때 주가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세력이 좀 불타기를 할 때 우선주를 이용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좀 투자할 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K증권은 그룹 안에 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아니잖아요. 계열이 네. 분리됐잖아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SK증권은 SK 계열사가 아닙니다. 2년 전에 SK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돼서 사모펀드로 매각이 됐거든요. 당시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이나 보험업체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공정위 이슈가 불거지면서 SK그룹이 SK증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주주 이슈로 매각이 좀 난항을 겪었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를 보면 그 대주주가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에서 SK 의리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에 SK 바이오팜의 인수단에 사실 좀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인 SK증권이 참여하게 된 것도 SK의 의리 경영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SK 바이오팜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고 또 인수사는 하나금융투자랑 SK증권이거든요. 이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SK증권이 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그룹과 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증권 자체가 또 업황이 상당히 매력적인 업황을 좀 점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김신 SK증권 대표이사는 7년째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서 증권업계 장수 CEO로 꼽히거든요. 이런 안정적인 경영권이 또 SK증권의 또 다른 매력도이고요. 최근에는 그린 뉴딜이나 ESG 등 녹색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SK증권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딜을 따내고 있고 ESG 채권 발행 분야에서도 대형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유엔 산하 기구인 녹색 기후 기금 이행기구 자격 획득도 앞두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SK증권을 주목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네, SK증권은 현재 SK 계열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매력적인 포인트는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기자의 분석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SK증권 그리고 SK증권 우선주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현재도 급등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메이커 가볼까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그다음엔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액티비, MTN 전부 다 꼽아온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요. 네. 전일 두산그룹이 캐시카우인 두산 인프라 코어를 매각한다는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고 오늘 사실 확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자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게 대표적인 캐시카우인데 이것까지 판다고 라고 어제 사실 생각을 네. 했었는데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에는 호재성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52주 신고가가 됐는데 매각이 호재인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어쨌든 일단 그 매각 이슈를 조금 짚어보자면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산그룹이 최근에 크레디트 스위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36.27%가 매각 대상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 바켓 지분 51.05%는 매각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선은 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산그룹의 그 구조 조정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들의 매각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사실상 확정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두산그룹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 두산그룹에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성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국 굴삭기 시장 확대 수혜주로 꼽히고 매년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사업의 본질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매각은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을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두산그룹이 가능한 한 모든 자산을 매각해서 이 3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입니다. 당초 두산그룹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매각 후순위로 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두산솔루스 등의 매각 작업이 인수 가격을 둘러싼 신경전에 지지부진하자 결국 두산인프라코어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필두로 다른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투자자 추가로 시장 매물로 나올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렵긴 어려운지 돈 되는 거는 다 팔자라는 의지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주의할 점은 있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5,300원으로 상향을 조정을 했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중립을 냈다는 거는 매도를 해야 한다는 거에 좀 가까운 멘트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만큼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실적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해 2분기에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그런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이 주력 시장인 두산 밥켓의 수익 부진을 만회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KB증권은 이게 단기간 내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이 매각 과정에서 두산 바켓을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분리할 경우 매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1분기 기준 차입금이 2조 9천억 원인데 이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12배 수준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법인과 7천억 원 규모의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두산그룹의 이 협상력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3거래일 만에 그 반등세.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현재 나타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만나봤습니다. 메트로신문의 손엄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 그리고 관심주 종목 전략까지 만나볼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오짱. 네, 증권사 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좀 오바됐긴 했는데 네. 오늘 석 달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네. 이렇게 하루 만에 급반전됐나 싶기도 하고 시장의 질은 과연 괜찮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 봐야 되는데 우선 오전장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 종목 추천 안 드렸었던 게 좀 뭐 야구로 표현하면 좀 변화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받치는 듯하다가 오후에 변화우가 툭 떨어지면서 예.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오늘은 그냥 묵직하니 직구를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오전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제가 이제 시간별로 체크했을 때 오전 10시에 전일 거래량의 30%가 넘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었던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가 이기느냐 매도가 이기느냐라고 봤을 때 어제는 매도가 이기는 날이었고요. 오늘은 매수가 이기는 날이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 어제는 지금 매수세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어제는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해서 매수가 사라졌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매도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급하게 매도를 했고 더 이상 매도할 게 없다 보니까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위로 갑자기 펑 뛰어오르는 그러한 어제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하겠다. 신규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그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네. 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매도를 하실 분들은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도 된다. 매도는 그리고 예. 매수도 시간을 좀 둬야 된다. 왜냐하면 매수는 고점을 뚫어졌을 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습니다. 예. 직전 고점을 아직 뚫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석대로 본다라면 일단은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들도 좀 낫다. 좀 더 주고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징주 좀 말씀드리면 오늘 특징주는 단연코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신고가 또 신고가를 또 기록했고, 갱신했습니다.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에서 매각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왔죠. 일단 뭐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오늘 갭 상승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캐시카우인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산그룹의 특성상 과거에 이제 오비 맥주도 팔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도 과감히 맞지 않다라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채권단의 또 목소리에 따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아요. 예. 한샘을 필두로 해서 하츠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여타 시장에 있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다. 한샘이 오늘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대략 대부분의 종목이 5에서 6% 정도 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강하죠. 특별한 이슈가 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또 관련 업종들이 올라간다는 것이 인테리어 업종들이 오늘 전반적인 뭐 2차 전지도 강하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좀 눈에 돋보이는 그러한 업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매수 실종, 오늘은 매도 실종. 앞으로 좀 지켜보기 네. 시간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신규 진입하시는 것도 시간을 두고 봐라라고 아주 깔끔한 그렇습니다. 설명을 예. 해주셨어요. 자, 그럼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후장 같은 경우 예. 일단은 지금 에너지 소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이제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코스닥이 밀리기 시작했고 예. 2시 이후서부터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었죠. 따라서 오늘도 2시 정도 됐을 때 과연 뒷심이 좀 붙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 잘못하면 어제와 같이 전강 후약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라면 어느 때보다도 계속해서 장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급변하는 상태에서는 빨리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방송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시원시원하세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또 양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네. 뒷심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 쭉 보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데일리 TV가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니까요.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빠른 전략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관심주 있으시다고요? 오늘 예. 관심주는 키움증권을 좀 말씀드리도록 키움증권. 예, 하겠습니다. 예. 키움증권이 오늘 밑꼬리를 달고 현재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꼬리를 달므로써 급한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대형증권 위주로 추천을 드렸다라면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키움증권이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키움증권이 수수료가 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 비중에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수료 수입이 좀 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신용이자 수입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 2에서 3% 정도인데 예. 7에서 8%입니다. 상당히 그래요? 좀 높은 신용이자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대마진이 상당히 좀 높죠. 그렇네요. 예. 따라서 그러한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증권사 이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타 다른 대형 증권사들이 현재 지금 PEF에 물려 있다라면 키움증권은 거기서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약간 독특한 구조의 증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나요? 수익성 개선?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매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예. 현재 8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85,000원 부근, 현재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다소 좀 넉넉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차영조 소장의 관심주는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당분간의 흐름 저희가 함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저희의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샵 3772 문자로 빠른 소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관심주 공장 시간 세 번째 코너 벌써 왔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실생활에서 뭐 먹는 음식, 입는 옷, 그 여러 가지 뭐 써본 제품 여기에서 투자의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조금 밀접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죠. 뭐 네. 요즘엔 바이오가 워낙 잘 나가서 바이오를 하긴 하는데 바이오를 옆에서 접하지는 못하고 네. 제가 무슨 약간 임상 시험하는 환자면은 그렇겠는데 다행히 저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건 다행이네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여름 휴가잖아요. 휴가 예약을 하면서 많이 발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호텔 신라의 뭐 망고 빙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망빙해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해시태그들이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호텔 신라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풀 파티를 이제 줄로 잘 하실 거예요. 네. 풀 파티 말고 풀 파티죠.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막 남산 거기 호텔들 풀 파티 꽉 차 있어요 지금 예약이. 거기에 이제 젤레이를 바르고 가시거든요. 젤레이를 셀프 네일? 젤레이를 바르세요. 예. 왜냐면 네일 아트 샵을 못 가거든요. 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기가 싫어해서 안 가요. 그 셀프 젤레이를 많이 하죠. 그 셀프 젤레이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에코 마케팅 같은 회사가 뜨겠다. 에코마케팅? 네. 예, 뭐 이런 생활 속의 발견이 오히려 막 뭐 분석 보고서를 읽고 막 현학적인 용어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수익이 나버리는 그래요. 예. 이런 결과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저희 재료 납품된 상황 보고를 해드려야 되죠?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오늘 이데일리 TV와 MTN
앞서서 특징주에도 있었던 SK 이 부분이 관심주로 꼽혔더라고요. 이데일리 TV는 알루코, 텔콘 RF제약, 이녹스 첨단 소재 인콘, 한국경제TV가 DAP, 그린플러스, SKC, 매일경제TV가 슈피겐코리아, LH 한국사이버결제 농심, 다나와 유니온을, MTN이 LIG 넥스원, HL바이오, 현대차, 한창재질을 선정했습니다. 네, 신희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갑자기 들어도 대본이 없어서 지금 그 한국경제를 제가 또 1위로 했었던 준비를 네, 했습니다. 여기 있네. 한국경제 1위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한국경제가 1위, 그다음 매경이 4위였나요? 네.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매경이 기억이 4위. 잘안 한국경제는 왜 1위였을까요? 일단 여기는 예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본 바로는 중소형주 맛집인 것 같아요. 계속 중소형주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 집어내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를 잘하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이쪽에다 점수를 많이 줬어요. 네. 일단. 그러면 4위 매일경제TV는요? 일단 이데일리 TV인가요? 4위가 아까 사- 매일경제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매일경제라고 했네. 그 지금 농심하고 확실한가요? 확실하신지. 농심하고 예. 지금 그 고려 아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요즘 그 트렌드에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 그러니까 농심하고 고려아연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면주를 하고 싶으면 물론 이것도 선택한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라면주를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삼양식품을 선택해요. 아, 오히려. 농심을 선택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농심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나 삼양식품이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한 거,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농심은 신고가를 가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포스코나 고려아연, 우리나라를 이끄는 좋은 기업들임에 분명한데 좋은 기업과 지금 투자할 기업이 이꼬르가 되진 않아요, 항상. 지금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좋은 기업이죠. 물론 현대자동차 뭐 욕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노조에 대해서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아예 이 주식시장에서 지워진다. 그렇다고 뭐 네이버, 카카오가 다 뭐 점령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대자동차를 그렇게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투자할 시점으로 적절한가? 거기서는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심하고 고려아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관심주로 가볼 텐데 소장님의 첫 번째 관심주 어떤 걸 선택을 하셨죠? 예, 셀리드였던 것 같죠? 셀리드 자, 한국경제TV예요. 예. 네, 이거 그러니까 한국경제 뭐냐면 뭔지 이해하시나요?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은 거를 가져와. 이게 그냥 정말 이걸 이게 진짜 어떤 방송에서 나왔는지 제가 각계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수익률 추구 방송이었다면 에서 나온 거라면 아주 적절하고 이것들을 추천하신 분들이 그 방송에서 1등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뭐 타이밍이 완벽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다 골라요, 이게. 지금 환경을 보면은. 셀리드도 밑에서 지금 쌍바닥을 딱 찍고 딱 올라오는 시점에서 가져온 것 같고, 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그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요. 뭐 가다실이라고 약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부작용도 보고가 됐고,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치료 물질,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셀리드 같은 이런 회사들 요즘에 많이 있죠. 바이오 벤처 회사들. 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목적은 자기가 그 신약 후보 물질을 키워서 몸값을 높여가지고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물론 한미약품조차도 사노피한테 너네 치료 후보 물질 이제 나 안 써하고 뱉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그나마 쌓은 거는 뭐 셀트리온 정도죠. 그러니까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해서 몸값을 높여서 팔아야 되는데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지금 임상 2상이 마무리된 걸로 지금 나오죠. 거기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게 마음에 들면 나머지 이제 3상 신약 개발 이런 거를 자기네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셀리드한테는 기술 수출의 명목으로 마일스톤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셀리드는 그걸 또 받아서 자신의
후보 중에 또 다른 치료 후보 물질, 임상 뭐 1상 들어가는 거, 전임상 들어가는 거, 임상 2상 들어가는 거, 그걸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몸값을 높여서 또 팔고 계속 그런 식. 근데 지금은 자궁경부암 백신이 지금 제일 빠르기 때문에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지금 불거지면서 기술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뭐 바이오주들 다 급등하고 있는데 셀리드 지금 아주 타이밍이 좋은, 뭐 타점이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타점이 좋아요. 한마디로. 지금 한국 경제들은 타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수익을 플러스 2, 3%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 아주 민감하게 잡아주는 부분 때문에 셀리드가 좋아 보입니다. 네, 매매 전략을 뭐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일단은 35,000원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손절도 해야 되나요? 손절은 뭐 25,000원 정도?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셀리드 오늘 3거래 만에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8,550원 선 현재 급등해도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예, 코아시아입니다. 뭐 네, 아시아 코아시아. 이름이 아시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삼성전자랑 커넥션 이 지금 계속 그 언론에 나타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증권방송 보다 보면 삼성전자 설명할 때 자주 찬조 출연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라고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떼냈어요. 근데 TSMC라는 회사는 원래 그거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뭐 마지막 완전히 생산하는 거에 다 하는 회사고 종합 반도체 회사고 TSMC는 파운드리 전문 회사예요. 근데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팹리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팹리스는 팹이 리스다. 공장이 없다. 걔네는 설계만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설계만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고 파운드리 제조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코아시아는 그 중간에서 그 모든 거를 디자인을 해주는 회사예요. 디자인. 뭐냐면 설계부터 제조부터 마지막 검사까지 그 의류로 따지면은 전체 뭐 어떤 컨셉으로 이번 여름에 그 컨셉으로 옷을 출시하겠다. 요거를 잡아주는 테두리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중에 이제 디자인 부분을 예. 담당한다. 이렇게. 그 디자인 부분을 삼성전자가 코아시아를 찝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관련주로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예. 지금 한경에서 나왔죠. 물론 셀리드 같이 지금 바이오 업종은 아니나 바이오 업종이 지금 너무나 강해서 사실 코아시아 같은 뭐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업종이 1등으로 나서진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관련 되어서 이제 뭐 부품주, 소재주 뭐 이런 설계 디자인 이런 회사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이 회사를 찾아냈더라고요. 물론 언론에 몇 번 나왔지만 코아시아 같은 회사를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삼성전자가 좋은데 답답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관 다리를 찾아가지고 중소형주를 공략해보는 이런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아시스를 제가 두 번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매매단은 뭐 할까요?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예. 매매가는 뭐 지금 이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8,000원 정도 선에서 매매해서 10,000원 정도 선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690원 선, 현재 4.7% 상승인데 좀 낮아졌을 때 8,000원 단에서 매수할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아, 이게 다 한경 거네요. 제가 해보고 나니까 그린 플러스인데 네. 너무 좀 몰리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다 보니까 아니 전혀 솔직히 그린 플러스나 코아시아는 제가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는 이걸 찾아냈더라고요. 이게 뭐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나오는데 뭐 8시 뉴스나 9시 뉴스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거기에 인터뷰가 몇 번 나왔어요. 스마트팜 농장 주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물론 그 댓글은 또 예상한 대로 달렸어. 뭐가 달렸냐면 야 저거 타다랑 똑같이 될 거다. 야, 이게 뭐냐면 스마트팜이 되니까 농장이 그냥 기계로 돌아가 버려요. 기계로 돌아가 버리다 보니까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야 이것도 일자리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 이런 게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영국에서 마차가 나왔는데 마차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며 처음에. 마차가 나오면 인력거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잃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인력거를 안 들여왔으면 자동차의 발전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물론 너무 이거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한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플러스는 산업 스마트팜 관련주고 지금 2020년 5월 달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걸 고른 이유는 타점이 너무 좋아요. 타점이. 이런 것만 약간 기술적으로 되게 세밀한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타점이 굉장히 정확하게 항상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한경은 좀 오래됐고 노하우도 있어서 그런지. 왜냐면 2015년도에 고점이 있고 2019년도에 고점이 있거든요. 이게 만 4년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린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 고점에 물렸어요. 내가 생활이 너무 바빠서 못 팔았어요. 근데 2019년에 4년 만에 내가 판 자리에 온 거예요. 와, 이거 무조건 팔아야죠. 근데 또 너무 생계가 바빠가지고 못 팔았어요. 야, 나는 그냥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020년에 완전 폭락장이었잖아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야, 난 망했다. 이거 그냥 없앨래. 계좌를 덮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 막 급등한다는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차트가 나왔네. 급등한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딱 열어봤어요. 근데 내가 판 자리에 온 거예요. 2015년에 물린 자리에. 그럼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2015년에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5년을 기다렸어요. 그 세월을. 당장 매도 버튼 누르죠.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당장 매도 버튼 누르는 그 매물대를 먹고 올린 다음에 지금 이 위에서 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타점이 굉장히 좋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린 플러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건 이제 동종 업체가 국내에는 없죠? 네, 아마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매수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린 플러스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하고 14,000원, 15,000원대 레인지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이제 지금 윗부분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신입섭 소장님의 관심주 가봐야죠. 네, 전 펄업 있습니다. 네, 게임주. 예. 뭐 바이오주 갖고 오려고 하다가 바이오주 너무 많이 지금 다 바이오해서 네. 게임을 했는데 NC소프트 날라갔잖아요. 자, 근데 펄어비스 검은 사막. 자, 이거는 신장 모멘텀이 안 나와서 안 날라간다. 근데 지금 20개월선 위에서 자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너무 뭐 박박하고 막 너무 나는 천천히 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 빨리 펄어비스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검은 사막에 이어서 붉은 사막이라는 차세대 게임이 준비 중이에요. 내년도긴 한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펄어비스 쪽으로도 오지 않을까. 지금 바이오주가 완전 득세를 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다 점령을 해버렸는데 네. 그중에 이제 펄어비스만이 게임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NC소프트도 다 거래소로 가버렸고 게임주는 얘밖에 없는데 펄어비스 게임주로도 한번 키높이 맞추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은 사막 그 후속으로 뭐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못 열렸잖아요. 그래서 펄어비스에서 둘이 게임하시는 커플분이 펄어비스 검은 사막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NC소프트가 막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막 거기서 애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결혼 같이 유저들끼리 그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 의식으로 20년을 끌고 온 거거든요. 펄어비스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 그런 뭐 가상 현실 속을 진짜 현실로 뭐 혼동하건 어쨌건 혼동은 안 하지만 즐기는 거건 어쨌든 펄어비스로서 그런 충성 유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리니지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20만 8천 원을 그 손절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20만 5천 원이죠. 그리고 20만 5천 원을 손절가로. 20만 5천 원이 선절가죠. 그리고 20만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했죠? 목표가는 지금 30만 원. 네,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2018년 3월 달에 28만 7,100원을 손절가는 뛰어넘는 20만 원으로 해주셨네요. 네,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30만 원을 바라보고 지금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펄어비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펄어비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 저희 문자 가능하고요. 내일 12시 50분보다 밝은 모습으로 함께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